매 시기마다 선택해야 되는 매물이 다 달라요. 돈 벌기 위해서. 또 매 시기마다 선택해야 될 지역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완성된 상품 미래 가치가 높으냐, 그림만 지금 있는 상품이 미래 가치가 높냐, 이걸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그림이라는 자체를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림이 보장된 그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보장된 그림이냐, 또 누가 그렸냐, 어떤 목적으로 그렸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미래 가치 자체는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계산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각을 해서 전부 이걸 모아야 되거든. 모아서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성공이냐 실패냐 보장성이냐 아니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가지고 탈락한다? 그거는 운으로 봐야지. 재수 좋으면 좋은 효과가 나오고 운 없으면 안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부동산 잘못 만나서 실패했어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당시에 나한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줬던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증거예요.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해주시니까 거기를 선택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은 잘 안 좋아.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호한 결과가, 그런 분들일수록 잘 안 나와요. 투자하고 전문가들하고도요, 막 하다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티격태격도 해요. 그런 분들이 잘 되고. 의견이 같으려면은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의견이 바로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의견이 바로 일치될 일은 무방하죠. 어렵죠. 그거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한 가지 이야기 들을 때 여러 변수가 깔려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그 여러 변수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해드리냐,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왜 다 이야기 안 해드릴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상대가 나를 신뢰하고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나 신뢰도 못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2%가 결정적인 건데, 제가 갖고 있는 2%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99%보다 더 효과가 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3가지 가지고 분석했다 보면 10가지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훈련이 돼 있고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너무 복잡하게들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광명과 안암 교산하고, 교산할 때는 그렇게 안 시끄러운데 광명, 시흥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개발 방향 자체는 같은 곳이거든.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가장 클까요?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차이. 강남이 서울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곳이야. 그렇지만은 강남에 투자할 돈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데 하거든. 왜? 수익률이 더 높은. 그냥 강남이라는 자체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또 내 어떤 프라이버시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돈만 벌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자, 우리 LH 그분이 대출을 해서 100억짜리 땅을 사서 광명에다, 대출 받아서 한 200억, 100억짜리, 200억짜리 압구정동에다 100억짜리 공화 건물 하나 사버리지. 그렇지. 광명에다 월세도 안 나오고 대출금만 나가는 판에 그런 데다 100억을 투자를 왜 합니까?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광명과 교산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같은 개발 내용이에요. 규모가 다르다는 거. 첫 번째, 규모가 크다. 교산보다 훨씬 크다. 규모가 크다는 거는 뭘 의미하면, 복합적 개발 자체가 여기보다 용이하다는 뜻이거든요. 규모가 크니까 여기는 할 거리도 많아. 규모가 크니까 여러 가지 빈 땅도 많아. 여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빈 땅이 별로 없어. 맨날 공장, 창고, 주택으로 다 차 있어. 여기는 과거부터. 여기도 공장, 창고, 비닐하우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 땅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현재 가격이 또 싸. 현재 가격이 월등히 싸요. 또한 뭐 때문에 전문가 담당,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100억씩이나 막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는 보상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다.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요. 대토 대상자 자체도 원활하다. 규모가 작은 데는 대토 대상자들이 별로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 옆에 있는 쇄곡지구 개발된 지역들 있잖아요. 쇄곡지구 개발된 지역들이요. 수서여서 이 동네들이요. 이런 동네들이요. 이 동네들 막 수용해가지고 다 아파트졌잖아요. 여기요. 땅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대토 해서 프리미엄 붙으니까 좀 떼든건다 그러잖아요. 여긴 대토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주건 하나 주고 대토 주택 지을 수 있는 대토가 아예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용할 때는 LH 지원들 어떻게 했냐? 있습니다고 수용 도장 찍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풍부합니다. 광명시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도 더 큰 곳이죠. 같은 종류의 개발 방식이라 하더라도 규모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투자 패턴은 또 바뀌어져요. 종합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접근을 해버리면 또 안 되죠. 여기서도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배구에서 뭐 100% 올랐네, 200% 올랐네, 부럽죠? 응? 그런 것들은 와전된 것이 태반이에요. 와전된 것이 태반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땅을 100만 원 주고 샀다. 실제 보상 때는 100만 원 미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토를 했을 때 여기서 피 형성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서 이득이 많은 거거든. 따지고 뭐. 여기에서 이득 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주변 사람이 더 이득 봤지. 주변 사람이 지금은 더 이득을 봤어.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어느 선이 되면은 멈춰요. 멈춰서 이제는 그 뒤부터 거래 뚝 하는 부동산이 광명시흥 기준으로 하면 이 주변 전체를 놓고 80%는 거래 뚝 돼버립니다. 이 80%는 뭐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거래되는 거는 시각지구라든가 그린벨트에 묶여있지 않는 것만 이후에는 거래가 돼요. 그린벨트는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은 매수자가 없습니다. 수요층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린벨트들도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오버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개발이 됐다? 이만큼 개발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2차로 개발이 된다. 이런 일은요, 아주 그 자체가 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1기든 2기든 신도시 옆에 신도시 붙여서 개발되는데 어디 있어요? 판교는요, 원래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곳이야. 분당 개발할 때 그만큼 하려다 뺀 거거든.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라도 이렇게 커지려면은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여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예 5년 뒤부터는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는데 인구는 정점 찍었잖아요.